화상관제인 홍익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2022년 4월 8일 진행하는 총 60사건에 대한 관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어떤 대략적인 일면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가렸습니다. 인적사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사건이 기수예요. 이제 법원 2월 달에도 판사 인사이동 때문에 12월 달께 보통 이제 3달 되는데 요건 이제 4달, 원래는 3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연기된 겁니다. 12월 6일은 원래 3월 달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날 이제 선고된 사건이 14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된 사건이 또 26에서 1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선고된 사건이 또 한 10건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2월 달에 선고된 사람들은 딱 2달도 안 돼서 끝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운이 좋은 거고,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한 달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만, 4월 8일 날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폐지 면책되고 채권자 이의 없고 관제인이 조사해서 특이사항 없으면 바로 면책입니다. 이런 거는. 이분들은 4월 8일이니까 늦어도 판사님이 저희 판사님이 이제 빠르게 213단동은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늦어도 4월 말이면 대리인 사무실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 면책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송달까지 완벽해야 돼요. 송달 다 완벽해져. 면책, 이의채권자 없고 관제인 조사에서 특이사항 없고 송달도 다 됐다. 이거는 바로 끝나는 거죠. 이런 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속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인 조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폐지 면책. 이것도 속행입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기일 지정된 거는 재산적으로 관제인이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채권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 4월 8일 한 5월 11일쯤에 채권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분들도 한 6월 달이면 끝납니다. 물론 돈을 빨리 내야 되죠. 속행. 이 조사기일 지정. 이것도 한가사건입니다. 여기서 조사기일 지정만 한가사건입니다. 속행되는 거는 한가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 송달, 이건 송달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 송달은 엄청 안 됐죠, 이거는 이제 몇 달 걸립니다. 폐지 면책. 이건 상속재산 파산인데, 상속재산 파산은 통상적으로 속행을 합니다. 면책과 관련 없고, 예금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폐지 면책, 폐면. 이 속행, 이것도 이제 계속 조사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환가, 경매가 문제돼 있고, 예보에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제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경매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면책을 해달라. 그쵸,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정동인가 그 레미안 아파트 한 18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폐지 면책. 이상이 이제 신건 34건 중에 대략 보시면 몇 명입니까? 면책되는 분이 하나, 둘, 셋. 처음부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한 16. 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절반에서 한 50에서 60%는 바로 첫 기일에 면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재산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재산을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사건. 여기는 이제 적죠. 송달 안 돼서 된 분들이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속행사건은 기존에서 계속 진행돼 왔던 사건입니다. 28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현금공탁 1000만원을 찾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거는 조사기일 지정. 폐지 면책은 이미 이제 다 끝난 사건이죠.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재단채권 세금만 내고 끝내고. 이 속행은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경매 진행된 겁니다. 경매배당, 경매인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 폐지 면책은 이제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사건. 이게 종결면책은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걸 종결면책이라고 합니다. 조사기일 지정. 돈이 마련돼서 채권조사를 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죠. 종결면책. 그 다음에 채권조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기 전에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받아서 그 채권이 전부 맞는지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지 이자 계산 같은 거 잘못하고 아니면 시효가 소멸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거가 없는 채권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총 64건이 진행되고 이 중에서 이제 한 대부분은 코로나 지금 시국이잖아요. 오미크론. 그래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뭐 돈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지체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송달이 좀 안 돼서 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분들 한 13명 정도는 이제 그 법정에 나오라고 했고 나머지 한 50분 정도는 굳이 법정에 안 나와도 본인 이제 그걸 저희가 문자로 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문자를 이제 1군, 2군, 3군, 4군, 5군 6개로 분류해서 본인은 뭐 신건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면책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2, 3주 이내에 대리인 사무실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기일 지정은 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출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 조사할 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추가 조사하니까 한번 법정에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뭐 돈을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뭐 기다리시라든지. 그래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만 나오고 문자를 이제 받았는데 나오지 말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 나오신 게 낫죠. 코로나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기가 궁금해서 나오시는 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방역 예방 차원에서 감염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나오지 않고 한 20% 정도만 한 12~13명 분만 나오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64건이죠. 34, 24, 22건, 64건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